오늘 영상은 그 어느 때보다 이야기 꼭지가 많이 있는데요.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최측근마저 윤석열을 선전하고 있는 상황. 자, 윤석열이 신청한 증인마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지금 마약 사건이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장께서 백혜령 경정님을 불러 합동수사팀과 협업하러 갔다가 백혜령 경정님이 까무러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과 이문정 검사장께서 마약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하면 되는 것이죠. 윤석열 버린 기문에 잇따라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하늘 때마다 무서웠어요. 양궁협회가 칼을 뽑았습니다. 장채환 선수에 대한 징계 수순. 이재명 정부 주미대사는 바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윤석열이 신청한 증인마저 진술을 번복하며 양심 고백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날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 계엄은 계속 다시 하면 되니까 라고 말을 했다. 자,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묵한 제가 부끄러웠다. 더구나 윤석열이 신청한 증인의 진술이라 사실상 증언만으로도 윤석열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까지 구형이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사실상 끝났다. 더 이상 무슨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까? 증언만으로도 수도 없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인천 마약 사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부지검장 이문정 검사는 주의에 반발에도 불구하고 백혜령 경정을 불러 합수팀과 협업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문정 검사님은 마약 사건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지금 당장 수사팀을 전원 바꿔야 한다. 지휘권 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하고 치명적이잖아요. 보통 이 구성원들이 현직 검사하고 현직 경찰관들이 주로 이제 구성원을 이루는데, 이 마약 사건 백혜령 수사팀 조직 내에서 외압을 가한 사람들이 검찰 지휘 모두가 관계돼 있고요. 검찰도 마찬가지, 검찰 지휘부가 모두 관계돼 있고요. 다른 권력기관도 관계가 돼 있는데, 이런 사건을 수사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사팀에 백혜령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 동부지검장 이문정 검사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박정훈 대령하고 같이. 그분이 뭐 답답한 국면에 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저를. 그래서 합팀을 좀 만나가지고 뭐 출발 구성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향점이 조금 같은 게 있으면 협업 좀 해봐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요. 그 이문정 검사장께서 내부에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도 저를 이제 초대를 했는데, 역시 가서 합수팀을 만나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고요. 일단 합수팀 구성원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합수팀 그 단장이 책임자가 윤국건 부장검사인데 말레이시아 마약계획도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심각하네요. 또 그걸 지휘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대검 마약부장이 공석입니다. 노만석 차장이 지금 대검 차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 직무대리 하는 사람이 신준호 차장검사인데 마약기획관이에요. 이 사람도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노만석 그 검사장은 마약 조직부장이었거든요. 제가 검찰에 여과 없이 얘기를 합니다. 대검 마약 조직부는 마약 조직부가 아니고 범죄 조직부다. 이 말레이시아 마약 게이트를 덮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어렵도록 이리저리 막 흐트러뜨려 놨단 말이에요. 그 구성원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대검 마약 조직부가 행했던 그 행태들이 그랬고, 심우정 인천지검장 시절에 말레이시아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검찰총장으로 승진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확언을 합니다. 그런 사람 두 사람이 협잡해가지고 마약 합수팀을 꾸렸는데 그 합수팀을 지휘하겠다는 신준호 마약기획관은 그 다음에 그 합수팀의 단장 윤국권 부장검사는 23년 9월에 말레이시아 마약게이트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지휘받고 덮어준 자들이에요. 그들이 특수직무 유기하고 나서 그 대가로 승진을 했잖아요. 승진이 그 뇌물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셈이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구성원들을 바꾸는 거. 그게 가장 간단하네. 정성호가 움직이면 되겠네. 그게 방법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진단이 안 먼저 같아. 그러니까 빨리 실태 파악을 해서. 실태 파악을 민정 라인에서 한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그 또한 좋을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관세청에서 지금 전자통관 시스템을 1,060억을 들여서 교체를 해버려 시스템을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범행 증거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그 수사관들, 특별사법경찰관들 그들이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를 다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증거인멸이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네. 관세청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 검찰 지금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하고 업무용 컴퓨터 압수가 지금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이 사건을 최초 인지해서 덮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또 한 번 사건을 취급하다 덮었습니다. 이들이 직보를 하는 것이 대검 컨트롤타워입니다. 마약 조직부. 그리고 뭐 지검장한테는 지휘복으로 하는 거니까 마약 관련 기사가 대검 없네요, 컨트롤타워에 직보를 하기 때문에 이 각 검사와 수사관들 업무용 컴퓨터 당연히 들여다 봐야 되는 거고요. 수사를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뭐 대선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반성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또 세관 직원들 주택에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입을 딱 잠그고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줄 안 나오죠. 제가 가서 몇 가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것 좀 진행해봤느냐, 저것 좀 진행해봤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고개만 숙이고 일절 얘기가 없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게시물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에 대해 대한양궁협회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18일 양궁협회에 따르면 장채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양궁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양궁협회 관계자는 시비를 다툴 건이 아니고 SNS 게시물이라는 결과물이 있고 선수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장채환에 대한 공정위를 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채환은 극우 성향의 SNS 계정을 여러 팔로우하고 인스타그램 첫 화면에 프로필 소개란에 멸공이라고 써 논란이 됐는데요. 여기에 지난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중국이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등의 극우 성향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SNS에 여러 건 올린 사실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장채환은 지난 3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태극마크를 달았는데요. 다만 국가대표끼리 경쟁하는 최종 평가전에서는 4위 안에 들지 못해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광주 세계선수권대회나 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하지는 않습니다. 장채환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저는 1군 국가대표가 아닌 2군이라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 괜찮다 싶은 생각으로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왔다. 악의는 없었다. 저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이 뭔 개소리야! 1군이던 2군이던 본인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임했고 태극마크도 달았는데 그런 자가 2군이라 공인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 없는 발언을 반성이라고 하고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요즘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 주관이 확실한데 공인이 아니라 괜찮을 줄 알았다니요.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멸공이 언제적 멸공입니까? 장채환 씨는 극우들이 까내리는 가짜 뉴스 유튜브 말고 진짜 공부 먼저 하고 개인의 소신을 밝혔어야 했다는 겁니다. 사태가 이러자 양궁협회는 그간 선수들에게 SNS 사용 교육 등을 해왔으나 이는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이른바 국가대표 1군 선수들에게 집중돼 있었다.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선수들이 국가대표의 책무와 공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선수들의 기본 소양을 먼저 다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양궁협회가 좀 더 힘써주길 바랄 뿐입니다.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통령을 김수석이 많이 무서워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혼나기만 하고 정작 대국민 사과 관련된 얘기는 아마 꺼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스트레이트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 본인한테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 방안을 보고를 했는지 뭐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거부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즉답을 일단 피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죠 지금은.
사과하자는 의견이 왜 묵살됐냐고 질문을 했더니 일단 당시에 있었던 일은 제가 재판부에 제대로 사실대로 제출을 했으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아예 이제 대답을 회피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날리면이라는 이 표현, 이 말이 언제 나오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걸 홍보수석으로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통령의 한 말을 그냥 옮긴 것뿐이다. 거기에 뭐 내 의견이나 의지가 들어간 게 아니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건데 뭐 당시 언론 기자회견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취지로 받아들였던 국민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김은혜 홍보수석 본인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듯이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단순히 대통령 말을 옮기는 것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추가로는 좀 비겁한 태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재명 정부에서 언론개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조중동 중심의 정부 광고 집행 선보인다. 언론개혁 법안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정부에서 이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주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 광고의 규모는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는데 이 큰 금액의 정부 광고가 MBC 등의 진보 언론은 쏙 뺀 채 조중동 등의 보수 언론사에 편중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언론사의 성향을 떠나서 광고 수주 상위 10위 안에 MBC가 없는 건 매우 불공평한 예산 집행이죠. 생각해보면 윤석열이 이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언론을 장악하는 데 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예상대로 가장 많은 정부 광고 수주를 한 일간지는 1위의 동아일보, 그 다음으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그리고 매일 문화일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수주한 방송사는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 1위는 KBS, 그 뒤로는 SBS, YTN 등의 보수 언론사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윤석열이가 참 확실한 사람입니다. MBC의 경우는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수주를 거의 못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이가 보복 조치 하나는 확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덕분에 불공평한 언론의 상황이 선명히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은 고의적 왜곡 그리고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왜곡된 허위의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한 강한 책임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정부 광고를 수주함에 있어서 과거 허위보도 경력 등이 반영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책임을 묻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본 기조 아닙니까? 그게 반영된다는 거죠. 그리고 1조 2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도 문제로 여겨집니다. 단순히 광고면을 빌리는 게 아니라 기사 광고라고 해서 기사 내용까지 언론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이 더욱더 많이 집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언론 장악용, 언론 길들이기 예산으로 쓰인 거죠. 이번 기회에 광고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안뿐만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쓰였는지 소상히 밝혀야 하겠죠. 쓰레기 언론들을 배불리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주미 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주일 대사에는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강 전 장관과 이 전 대사를 각각 주미 주일 대사에 내정하고 아그레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냈으며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 활동해왔습니다. 현재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 사령탑을 주미 대사로 내정함으로써 대미 외교의 연속성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 좀 질문을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외교 안보 현안이 사드지 않겠습니까? 이 사드와 관련된 것 중에서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셨다는 가정하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는 가정을 또 전제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드 현안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대단히 질문 감사합니다. 유엔에 있었지만 유엔에 매일매일 하는 일이 주요 회원국들하고 사안을 놓고 보고도 드리고 협상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대표, 대사들을 상대로 제네바에서는 인권 문제로, 뉴욕에서는 인도 지원 문제로, 그리고 이 인도 지원 문제가 최근에는 상당히 민감한 유엔의 주요 업무로 떠올랐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있어서 인도 지원, 남수단, 예멘 등에 있어서 인도 지원 문제를 놓고 안보리에 자주 보고도 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는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설득도 하고 저희의 그런 이해도 구하고 그 국가 간의 회원국들 사이에 그런 어떤 이견이 있을 때는 그걸 조정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야말로 외교 전쟁을 하듯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유엔 고위 간부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요한 상대국을 놓고 협상을 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게 매일매일 저의 일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